입사했을 때부터 퇴사하고 싶었거든요. 퇴사 전에도 월급 제외하고 1000만 원 정도는 벌고 있었죠. 사실 승진을 안 해도 될 만큼 많이 번 거죠. 저는 약간 생존이 걸린 문제였어요. 제 삶은 안타깝게도 그냥 흘러가면 망하는 삶인 거예요. 진짜로 그냥 따박따박 월급 들어오고, 근데 그 상태가 제일 위험해요. 그러면은 내가 서서히 죽어간다는 걸 몰라. 안녕하세요. 저희는 직장인에서 퇴사하고 자기만의 사업의 구축에 성공한 엠마쌤. 저스트 듀일입니다. 저는 100만 원 달성하고 퇴사를 했고요. 저는 1000만 원 달성하고 퇴사했습니다. 네. 퇴사하신 지 몇 년 차? 저는 이제 1년 거의 다 돼가요. 네. 따끈따끈한 노하우를 오늘 저희 채널에서만 얘기를 해주시기로 지금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죠? 계약서가 어디 있더라? 네. 네. 그래서 만약에 나도 직장인이거나 또는 나 혼자 뭔가 고군분투 중인데 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저스트 듀일이에요? 제 이름이 일단 김두일이기도 하고, 아. 김두일이기도 하고, 네. 저스트 듀일. 그러니까 이제 일에 대한 약간 정의를 저는 좀 다르게 생각했어요. 그 일을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저는 노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의 인컴을 위해서 시간을 계속 할애해야 되니까. 근데 되게 남들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있으셨잖아요. 뭐 남들이 부러워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랜드. 이랜드. 오픈해세요? 그럼 해도 돼요. 저도 회사 생활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요? 네. 오래 일하셨잖아요. 근데. 오래 일했는데 저는 이제 부끄럽지만 10년차 대리. 10년차 대리, 네. 만년 대리. 만년 대리. 그럼 승진 욕심 별로 없으셨나봐요. 승진 욕심이 없었다기보다 제가 약간 조직이랑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버티기 하면서 다니는 거죠. 입사했을 때부터 퇴사하고 싶었거든요.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입사하면서 용기 있게 결혼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애 키워야 되고 그쵸. 부양해야 되니까 그쵸. 회사는 물 건너갔네. 물 건너갔지. 그러니까 이제 10년을 버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입사를 했고 거기서 이제 소득이 들어오니까 이게 따박따박 들어오는 소득이 되게 무섭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어느 순간 내던진다는 게 사실 공포감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 해요.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마침 뭐 저랑 퇴사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길래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떻게 퇴사를 하게 됐나.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월 100번은 루틴 이 영상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루틴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라는 걸 느껴가지고 그 주제로. 근데 퇴사 전에 순수익을 퇴사 전에도 월급 제외하고 1000만 원 정도는 벌고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에 뭐 이렇게 부업 여러 가지 해서 벌었던 돈이 사실 승진을 안 해도 될 만큼 많이 번 거죠. 그래서 멋있다. 멋있어요? 대단하다. 그러면 지금 뭐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직장인분들 계실 텐데 8 to 5였어요? 그럼? 제 근무 시간? 네. 근무 시간이 저는 원래는 이 회사 좀 특이해서 7시에 출근도 했었어요. 7시? 네, 7시에 출근해서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신입 때는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 12시까지 일했어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이 거의 없으니까 집도 멀었거든요. 가자마자 냄새 나니까 양말만 갈아 신고 그래서 한 2시간 잤다가 벌떡 일어나서 또 막 뛰어나가고. 이게 진짜 뭐 정말 돈 많이 버셨죠? 아니요, 그때 완전 박봉이죠. 그래요? 박봉이죠. 그래서 제가 10년 회사를 다녔는데 10년 동안 생활이 안 나아지더라고요. 이런 게 되게 억울해. 뭐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야 너는 그래도 대기업 다니잖아 이런 말이 위로가 안 되고. 근데 그래도 대기업은 많이 벌지 않아요? 연봉이 그래도 일반 회사들이랑 다르니까. 아무래도 뭐 직업의 안정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연봉으로는 좀 높다고 할 수 있나 이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회사원들의 인컴과 밖에 나와서 제가 봤더니 우리 엠마쌤 같은 분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근데 어쨌든 그래도 직장인의 삶에 비하면 나쁘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뭔가 그 바쁜 와중에도 이거를 계속 뭔가 더 벌어야겠다 이런 그래도 욕구가 있었나 봐요. 더 벌어야겠다라는 욕구였다기보다 저는 약간 생존이 걸린 문제였어요. 왜냐면 제가 애가 둘이거든요. 애가 둘에 외벌이로 10년을 생활했으니까 인컴을 아무리 착실하게 모았는데도 10년인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1억이 안 되는 거예요. 모은 예금이. 진짜요? 1억이 안 돼요. 10년 일했는데. 그 와중에 또 저는 좀 헛짓거리를 좀 해가지고 많이 날리셨어요? 비트코인 손을 댄 거예요. 이게 사실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없으니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내 돈을 던지는 거잖아요. 1억 예금의 70%를 날린 거죠. 그리고 애도 나서 둘이나 있는데 외벌이에. 월급은 하나도 안 오르고 만년대리에. 그러니까 안 하면은 이제 내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결심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일단 내가 하루에 2번 출근하겠다는 각오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아까 준비했는데 제가 일부러 미리 캔버스 들어가서 이렇게 로고까지 만들었어요. 로고 보이세요? 애프터5라고 이게 제가 만든 로고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내 시간에 내 창업을 연구하겠다라고 해서 여기 이거 보이시는가? 뭐 이거 여기 라꾸라꾸 깔아놓고 진짜로 여기 출근을 했어. 아니 근데 네. 아까 12시에 막 퇴근하고 그러셨다면서요? 아, 그때는 11시, 이제 12시. 신입 시절 때고 나중 되니까 또 회사들이 또 바뀌어요. 네네. 원래 너무 이게 회사가 가혹하면은 이게 네. 또 나중에 또 원석이 나오니까 또 갑자기 퇴근하라고 불 꺼버리고 막 이래. 아.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그랬어요. 갑자기 막 불 꺼버리고 뭐 내려버리고 뭐 가라고 아. 하니까. 근데 보통 직장인들이 쉬는 시간이 생기면 쉬기 바쁘잖아요. 그쵸, 그쵸. 왜냐면 이미 근로시간대에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쉴 때는 뭐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뭐 게임을 한다든지 해야지 삶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제 삶은 안타깝게도 그냥 흘러가면 망하는 삶인 거야. 저 사람이 뭐 뭔가 의지가 강한 게 아니라 그냥 죽고 싶은데 어떡해요. 죽지는 못하니까 뭔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제 혼자 이제 이게 로고도 만들고 이게 사무실 앞에 붙여놓고 5시 이후에 내가 무조건 내가 이 일을 해결한다. 근데 공간을 따로 마련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때도 이제 제 아는 형 중에 네. 회사 나가서 창업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 형이 내가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요만큼 공간을 내줄 테니 여기 네 마음대로 써라 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막 세면대에서 머리 감고 회사 가고 막 이랬거든요. 아, 그러면 루틴을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면 네. 몇 시에 일어나서 이런 좀 하루 일과를 얘기해 하루 주세요. 일과가 그때 출근할 집이 좀 멀었으니까 6시에는 최소 일어나야 되죠. 네. 6시에 일어나서 출근해서 5시까지 일을 하고 그럼 이제 뭐 저녁 먹고 하면은 6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회사 인근에 있는 장소였어요. 아. 출퇴근 편하게 하려고. 오, 네네. 그럼 그쪽으로 가서 그때부터는 처음에 뭔가 창업을 준비할 때는 음. 지금 여러분이 유튜브 보는 거랑 똑같아요. 인풋을 해야 돼요. 아, 너무 중요해요. 네, 아무 베이스가 없이 머릿속에서 새로운 게 안 나오잖아. 그쵸, 그쵸. 그래서 저도 그때 유튜브 영상도 되게 많이 보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보면 했다고. 그래서 당황했어. 아. 눈물 겹죠. 이 가장의 삶이란 게 이렇습니다. 진짜 대단하시다. 네. 그러면은 이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그동안 그럼 그 애프터 5 프로젝트를 했던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럼 그 사이에 했었던 아이템들이 되게 막 많았던 거예요? 많았죠. 그 아이템 중에 하나가 이 강의였고 강의 때 어. 여기 만났잖아요. 그쵸. 수강생들 만나면서 커뮤니티가 생기니까 정보가 많이 입수가 돼요. 새로운 이런 게 있다더라.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 거 하나둘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고 파티룸은 그러면 어떻게 찾은 아이템이에요? 파티룸도 되게 우연한 계기로 그러니까 파티를 즐겨서 이렇게 아, 아이 전혀. 아빠인데 저는 파티룸 빌려서 놀 것 같지 전혀. 않으신데. 저는 못 놀죠. 네. 파티룸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원래 공인중개사 강의를 했었어요. 내가 사실 시장에 나를 팔려고 하니까 내가 가진 상품성이랄 게 없는 거야. 회사만 다녔는데 무슨 회사에서 부분 최적화된 일만 하던 사람이 무슨 강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를 공부했는데 제가 좀 이런 말 좀 그렇지만 꼼수에 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4개월 만에 땄어요, 공인중개사를. 진짜 빠르게 빨리 땄죠. 거죠. 대부분 이제 몇 년 걸리고 그러는데 음. 저는 진짜로 책 딱 4권 읽고 4개월 만에 땄어요. 음. 점수가 기가 막혀. 62.5점. 진짜 60점 커트라인인데 그래서 이거 노하우를 한번 알려볼까? 동네 아주머니들 대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소집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소문나면서 그 카페 사장님이 소개해줘가지고 어떤 이제 젊은 친구들이 왔는데 그 친구들이 알려준 창업이 파티룸 창업이었어요. 되게 우연하죠. 그러면 처음에는 일단은 그냥 아이템 찾는 것부터 막 하셨던 거네요. 그냥 이것저것 막 이거 뭐 그렇죠. 강의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하시. 그래서 왜 제가 파티룸에 꽂혔냐면 이거는 처음에는 좀 고생을 하는데 운영될 때 내가 시간을 안 쓰더라고. 그래서 꽂힌 거야. 직장인이니까 시간 투입을 계속 안 해야 되는데 쿠팡 플렉스든 뭐 구매 대행이든 뭐 스톰하트 스토어든 퇴근하고 내 몸을 또 갈아 넣어야 부가 수입이 생기니까. 근데 유일하게 파티룸은 안 그렇더라고. 그러면은 6시에 이제 아이템 생각하고 그래서 아이템이 결정되기 전에는 그냥 6시부터 몇 시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6시부터 이제 인풋을 좀 받고 인풋을 받고 인풋을 좀 받고 사실 뭐 초반 기간엔 다 인풋이죠. 그러다가 이제 실행 아이템 하나를 잡고 나면은 해보는 거죠. 근데 뭔가를 해보면은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대로 해보려면 가설을 세워요. 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결과값이 나오겠지? 라고 약간 시나리오 같이 쓰는 거죠. 회로를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파티룸도 저한테 회로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예전에 파티룸 창업하자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와이프한테. 나 이거 전국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 도대체 지금 전국 사업 하고 있잖아요. 대박이다. 회로를 돌린 거죠. 그럼 이거 전국으로 하면 몇 개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뭐 점당 뭐 몇백만 하면은 적어도 패시브하게 수천 벌 수 있겠다. 정말 수많았던 것 중에서 지금 하나 딱 된 거죠. 불가능해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성공에 앞서서 준비가 돼야 되는 게 실패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되게 이제 시도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일단 타석에 들어서서 배트를 많이 휘둘러야 홈런왕이 나오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홈런을 잘 치는 분들도 타석에 들어섰다고 다 홈런 치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스트라이크도 당하고 삼진아웃도 당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제대로 맞는 하나가 나오는 건데 그러려면은 왜 실패 능력이 중요하냐면 스윙법을 제대로 알고 내가 돌렸을 때 허리 안 나가게 돌려야 많이 돌릴 수 있으니까 이게 훈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유튜브 찾아보면은 대부분의 창업들이 리스크가 없어요. 예를 들어 엠마쌤 하는 그 인스타
뭐 마케팅이나 네네네. 예, 뭐 퍼스널 브랜딩이나 이런 것도 리스크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냥 해보면은 분명히 거기서 깨닫고 얻는 것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언제 그게 깨닫고 얻어지냐면 가볍게 그냥 해보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하겠다고 회로를 불리면서 이거는 될 수밖에 없어라고 하면서 해야 실패에도 얻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미 시작할 때부터 나는 삼진 한번 당해보자 하고 나가면은 배우는 게 없는 거야. 그치, 그치. 홈런 칠 자세로 갔는데 이번에 아닌가 보다 하고 들어오는 걸 아.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타점 맞는 공이 날라와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 능력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때 한참 막 그 시기 아이템 찾고 아이템 디벨롭 시키고 이거 하실 때는 몇 시에 주무셨어요? 그 다음날 6시에 또 출근을 하잖아요. 그쵸. 그때는 근데 잠이 안 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곤한데 잠이 안 와. 걱정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저는 동기부여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만약에 그 7천만 원 마이너스 사건이 안 생기고 진짜로 그냥 따박따박 월급 들어오고 근데 그 상태가 제일 위험해요. 그러면은 내가 서서히 죽어간다는 걸 몰라. 보일드 프로그인가요? 그러니까 냄비 안에서 죽어가는데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냄비 밖을 나와보니까 느껴지는 거 죽을 뻔했구나 내가. 정말 그 7천만 원 마이너스가 7천 도시 뜨거운 물이었구나. 빨리 도망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진짜 많이 배웠어요, 대표님. 갑자기? 이거 진행을 생뚱맞게 하는데. 자, 지금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 저도 많이 배웠죠. 사실, 진짜로 엠마쌤한테 배울 게 많아요. 제가 종종 이렇게 찾아보는데, 좀 너무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이제 개인 채널 출발했다고 하는데, 네. 제 생각에는 훨씬 커질 것 같아요. 그리고 엠마쌤이, 이렇게 보면은, 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엄청 예쁘잖아요. 아유, 아니. 예쁘고 되게 막 똑똑하고. 아유, 근데 진짜. 저는 몇 번 만나보니 되게 허당이거든요. 되게 허당해요. 되게 허당인데 되게 잘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엠마쌤 보면은 이건 엠마쌤이니까 했겠지. 저도 그냥 이제 결과값만 보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똑똑해서 저런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정말 약간 희망 없는 모습이었거든요. 지금 모습만 봤을 때는 아마 사람들이 그 동기부여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저 사람이니까 가능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둘은 알겠지만 그 예전 모습들을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저는 계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본인 계기를 한번 얘기해봐요. 본인은 어쩌다가 갑자기 이런 냄비를 뛰쳐나왔나요? 냄비를 뛰쳐나온 거는 저는 약간 이대로 있다가는 결혼도 하게 될 거고 애도 생기면 절대 난 도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 두려움. 이게 앞서가는 거지. 내가 책임질 게 없을 때 진짜 망해도 될 때 혼자 망해도 진짜 그냥 정말 바닥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 때 뭔가 해봐야겠다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이 시기에 못하면 나 영원히 이렇게 살 것 같아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월 100일 때 나왔죠. 진짜 대단하다. 100만 원 벌 때 100이면 혼자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100이면 혼자 살 수 있었어요. 되게 긴축재정하면 살 수 있잖아요. 혼자 그쵸, 살기에는. 그쵸. 그래서 월 100이면 나 살 수 있어 이러고 나온 거예요. 대신 두일님은 월 1000에 퇴사를 했잖아요. 그죠? 저는 되게 안정적으로 퇴사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리스크 테이킹 하느냐 아니면은 조금 더 회사에서 버티면서 준비를 완벽하게 차근차근 해놓고 나오네요. 월 1000까지 가기가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저는 되게 운이 좋았어요. 정말 운이 좋았어요. 그게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강의하다 보니까 또 좋은 사람 만나고 네트워킹 형성하니까 또 좋은 정보 들어오고 10년 동안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1년을 10번 사는 느낌이었어요. 무슨 의미예요? 1년에 10번 샀나? 하나도 진 척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한 해 한 해를 반복하는데 내가 성장했다고 느끼는 한 해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퇴사하고 1년, 퇴사 휴직까지 하면 이제 한 2년도 안 됐는데 그 기간 동안 정말 한 달이 1년 같았거든요. 정말 매달 성장하는 느낌이 있어요. 매달.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난 1년 동안 오픈 한 20개 했거든요.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파티룸. 20개 넘게 했어요. 대박이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기획을 하고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차이가 생기니까 또 그 다음 할 땐 더 잘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성장하는 게 아주 듣기 싫다는데요. 그게 어쨌든 느껴져요. 너무 내일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일이니까. 맞아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멋진 두일님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다음에 또 우리 창업 시리즈 같은 거 해보면 어때요? 창업 시리즈? 왜냐면 갑자기 이렇게 마무리해? 정말 대중없다. 제가 아직 네. 갈 길이 멉니다. 많이 가르쳐주세요. 저도 봅니다. 네.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구독자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부끄러워. 전에도 한번 우리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창업 직장인들을 위한 창업 시리즈? 좋죠.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네. 특히 저희 채널에 지금 최초 공개하신 거잖아요. 애프터5 프로젝트. 그렇죠. 그러니까 창업이라는 건 되게 빅 주제잖아요. 네. 여기 안에서 이야기할 게 정말 많죠. 맞아요. 왜냐면 이게 미시적으로 예를 들어 인스타, 공간대여 이렇게 갇히면 이야기가 좁아지는데 그쵸. 그냥 사실 우리 둘의 공통점은 어쨌든 크게 생각하다가 자기 걸 찾은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 과정들을 좀 다뤄보면 재밌겠네요. 네. 제가 또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으면은 또 모셔가지고
본인 채널에서는 공감대어 얘기만 하시기 때문에 절대 이제 창업이 하시면 안 돼요. 저희 아, 채널에서만. 창업 여기서만 하고요? 네. 오, 야, 나 이거 참치 먹으러 왔다가 아, 그래서 제가 네. 참치를 이렇게 막 많이 드세요 했는데. 좋습니다. 아, 저는 진짜 엠마님 잘 되면 좋겠어요. 네, 잘 많이, 되게 도와주세요. 많이 응원합니다. 어쨌든 네, 이렇게까지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끝내야 되지? 어떻게 마무리 마무리, 멘트를 마무리. 게스트가 해도 돼요? 게스트 해도 돼요? 아, 그래서 와, 이런 두서없는 촬영은 처음인데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도 이렇게 찍을 수 있냐면 늘 만나면 이런 얘기만 해요. 맞아요. 늘 아이템 이야기하고 늘 사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생각이 곧 그 사람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롤 게임에 갇혀 있으면은 3년 뒤에 롤 게임 할 가능성이 높겠죠. 예를 들어 관심사가 승진이 목표라 그러면 그 사람은 어쩌면 승진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만약에 내 관심사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 정말 창업이 목표라 그러면은 이 채널 주목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언제가 시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계단을 밟아서 나가다 보면 언젠간 여러분들도 여기 채널에 저희랑 같이 이렇게 두서없는 인터뷰 할 수 있을지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또 저스트조이 채널도 네, 저스트 듀일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네, 안녕! 감사합니다.